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합병에서 발생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K하고 SK 머티리얼스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주주 게시판 같은데 좀 잘못된 내용을 올려서 우리 잘 모르시는 주주들이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좀 믿는 일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합병에서 합병 비율하고 이 주가 합병하는 두 회사의 주가 변동을 이용해서 그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쭉 이렇게 선이 쭉 그어져 있죠. 자, SK하고 그 머티리얼스가 합병을 한다고 공시를 한 게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서 공시가 나왔죠. 자, 그러면 합병 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그 다음 영업일은 8월 23일 월요일이 됩니다. 여기가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 영업일인 8월 23일까지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합병 이사회가 있었던 그 다음 영업일까지만 주식을 사면 그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쭉 흘러서 9월 6일 월요일이 주주 확정 기준일입니다. 이때 주주를 확정한다는 것은, 자, 앞으로 이제 저기 뒤로 가면 주총을 하게 되거든요.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그 합병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9월 6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되느냐. 9월 2일 목요일까지는 주식을 사야지 9월 6일 날 주주 명부에 올라가서 주주로 확정이 됩니다. 9월 2일 목요일, 3일 금요일, 주말 쉬고 6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9월 2일까지는 주식을 사야지 합병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총일은 10월 29일인데 주총일 직전 한 15일 정도, 다시 말해서 10월 14일부터 주총일 바로 직전인 10월 28일까지 이 15일 정도 기간을 합병 반대 서면 통지 접수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면으로 회사에다 난 이 합병에 반대일세 하는 그 의견을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주총일로부터 11월 18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쉬었다가 11월 29일부터 약 한 달 정도, 한 25일 정도인가요? 자,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가 매매가 재개가 되는, 자, 이런 그 타임 스케줄입니다. 자, 우리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 회사에다가 자, 나는 이 합병에 반대를 하니 내 주식을 사다오라고 하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SK하고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SK 주주에게는 이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머티리얼스 주주에게만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SK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합병은 소규모 합병입니다. 상법상의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는데, 소규모 합병이라는 것은 뭐냐? 자, 합병 신주 그 발행 물량이 총 발행 주식 수의 10% 이하면 소규모 합병입니다. 자, SK가 머티리얼스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머티리얼스 주주들에 대해서 SK가 자기 SK 신주를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합병 신주 그 발행 물량이 기존 SK 총 발행 주식 수의 10% 이하에 해당되면 이것은 소규모 합병이다. 이래서 주주들에게 매수 청구권도 부여를 안 해주고 주총을 열지를 않습니다. 자,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머티리얼스 입장에서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머티리얼스는 주주들에게 매수 청구권도 부여를 하고 주총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합병 신주 그 물량이 10% 이하가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 SK 머티리얼스, 정확하게는 SK 머티리얼스 홀딩스죠.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자, 어쨌든, 자, SK 여기 머티리얼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머티리얼스 주주로는 SK가 49.1%, 그 다음에 머티리얼스 자기 주식으로 1.5% 가지고 있고, 우리 일반 주주들이 49.4%를 가지고 있는데, SK가 가지고 있는 이 머티리얼스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행을 해도 됩니다. 그것은 회사의 선택인데, SK가 내가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스 주식에 대해서는 그 합병 신주를 발행을 안 해도 돼. 합병 신주 발행해봐야 자기 SK 주식을 자기가 발행해서 자기가 갖고 가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만 더 늘어나게 되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SK가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스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를 요거는 발행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스가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스 주식, 즉 머티리얼스의 자기 주식, 여기에 대해서도 신주는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스 주식,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되죠. 요거는 발행한다. 그래서 요거밖에 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요 물량이 SK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가 안 되는 한 8.5%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합병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 매수 청구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회사 주가가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도 회사 주가가 너무 낮으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은 유인이 이렇게 커지겠죠. 자, 그거 말고 또 이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병 주총 전 약 보름 동안에 그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 그 통지 접수를 받는다고 했죠.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주주가 서면으로 회사에 합병 반대 의사 통지를 했다. 그러면 자, 이 주주가 또 주총장에 가서 또 표결에 반대할 수도 있겠죠. 예. 이 사람은 나중에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때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가 비록 서면으로 반대했고 주총장에 기어코 가서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청구권 행사 안 할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서면 반대하고 자, 주총장에 안 갔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반대를 해놓고 정작 주총장에 가서는 표결에 찬성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청구권 없습니다. 청구권을 부여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아예 반대 통지조차 안 보냈다. 그 접수 기간에. 그러면 이 사람도 원천적으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반대 그 의사 접수 기간 동안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았다. 청구권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반대를 했어도 주총장에 가서 표결로 찬성표를 던져버리면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 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행사 기간이 되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면으로 반대를 하면 나중에 무조건 청구권 그 행사 금액을 입금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매수 청구 가액하고 합병 가액을 착각을 하십니다. 이 합병 가액은 합병 비율 산정을 위해서 그 뽑아낸 숫자고요. 매수 청구 가액, 이게 실제로 우리 주주가 매수 청구를 했을 때 회사가 돌려주는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청구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자본시장법에는 회사하고 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회사하고 주주들이 모두 다 모여서 협의로 결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근 2개월간의 주가 평균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게 41만 5,751원. 이 합병가액도 역시 자본시장법에 죄송합니다. 자본시장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1개월간 주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1만 6,670원. 합병가액이 매수 청구 가액보다 이제 살짝 높죠.
매수 청구가액이 조금 작은데, 약간 작은데, 요게 매수 청구권 행사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요거 두 개를 같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요 합병가액을 매수 청구가액처럼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이번에 SK하고 머티리얼스도 합병 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 한도를 8천억 원으로 하고 8천억 원을 초과하는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면 SK가 되었건 머티리얼스가 되었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합병 계약 해제를 요청해서 합병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SK는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안 되니까 머티리얼스에 들어오는 매수 청구권 금액이 8천억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SK나 머티리얼스 둘 중에 한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합병 해제를 요구를 해서 바로 해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트리지 거래, 차익 거래를 말씀하시는데, 자, 합병 비율은 딱 이제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합병 비율과 이후에 이 두 회사의 그 주가 변동을 이용한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A사는 10,000원이다. B사는 20,000원이다. 이게 합병 가액입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이 1대2. A가 B를 흡수를 하는데 합병 비율은 1대2. 즉 다시 말해서 흡수당하는 B사 한 주를 주면 A사 주식 두 주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합병 비율이 1대2로 이렇게 정해졌을 때 A사의 주가는 10,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B사의 주가가 15,0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자, 시장에서 B 주식을 15,000원에 딱 매입을 해서 있으면 합병 과정에서 이게 A사 주식 두 주로 바뀐다. 자, A사 주식은 한 주가 10,000원이니까 두 주를 받으면 20,000원이다. 그래서 15,000원짜리 주식을 20,000원짜리 주식으로 바꾸는 셈이기 때문에 5,0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뭐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A사 주식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른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사 주식이 딱 10,000원 그대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B사 주식 15,000원짜리를 사가지고 10,000원짜리 주식 두 주 20,000원어치를 받아서 5,000원 차익을 볼 수가 있지만 이 A사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5,000원 차익보다는 훨씬 못한 차익 또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사 주식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거죠. 지금 A사 주식이 현재의 주가 이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5,000원 이상의 어떤 차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위험 그 차익 거래, 정말 진실한 의미의 그 아비트리지 같은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아까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B사 주식 한 주가 나중에 A사 주식 두 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구조니까 자, A사 주식 두 개를 숏을 쳐버립니다. 자, A사 주가가 10,000원일 때 두 주를 숏을 쳐서 20,000원에 일단 매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B사 주식 15,000원짜리 주식 하나를 시장에서 삽니다. 이렇게 15,000원에. 그러면 자, 숏으로 20,000원 매도 확정되고 한 주 15,000원짜리를 샀으니까 여기서 이제 5,000원의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합병 과정에서 그 B 하나를 A 두 주로 교환을 해서 이 A 두 주를 그 숏을 친 그 주식에 대해서 숏커버를 해주면 이렇게 공매도 주식을 상환을 해버리면 이제 깔끔하게 그 5,000원의 차익을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A사 주식 변동 리스크가 없죠. 만약에 A사 이후에 이런 거래, 이런 아비트리지를 한 이후에 뭐 A의 주식이 뭐 15,000원,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렇게 아무리 올라도 나는
B 주식 하나를 매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합병 과정에서 이 B 주식을 A 주식 두 개로 이렇게 딱 바꿔서 쇼카바를 공매도 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A사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A사 주식이 A사 주식이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 주식 교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떨어진 주가대로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냥 쇼카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건 올라가건 사실상 그 변동 리스크는 없는 구조.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아비트리지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개인 주주들이 지금 제가 숫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SK하고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1대 1.578 그 정도 되죠. 이 합병 비율을 가지고 SK 주식은 26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머티리얼스 주식은 40만 원에서 41만 원, 42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변동하는 주식을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머티리얼스를 숏을 이렇게 차이가 합병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머티리얼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시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숏을 때려가지고 또 시장에서 SK 주식을 매입을 하고 나중에 쇼카바를 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은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그렇게 머리가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걸 보면서 숏을 치고 나중에 쇼카바 들어가고 또 그 합병 비율하고 이 주가 변동을 맞춰보고 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사실. 오히려 저 정신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머리가 좀 나이스하신 분들은 실제로 빨리빨리 이제 손놀림이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 코스트도 생각을 하고 하면 이게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본 그런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이건 너무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못하면 바보인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매수 청구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아비트리지 거래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